네, 안녕하세요. 마리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리산 천왕봉을 갔다 왔는데 작년에도 송년산행으로 다녀왔고, 작년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몇 가지 방한 장비를 더 철저하게 해서 갔다 왔는데, 제가 사용한 제품들 경험 이렇게 또 공유하는 게 또 어느 분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일단 핫팩인데요. 일단 발 앞쪽 발가락 있는 데가 너무 시렵죠. 손도 손끝이 너무 시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쓴 건데 수십 개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단위로 팔아요. 근데 이거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막 흔들면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접착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겨울철 두꺼운 등산 양말 발바닥에 앞쪽에 이렇게 발가락 있는 데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요. 좀 앞쪽으로 이게 밀리니까, 등산하시는 밀리니까 약간 더 앞쪽으로 해서 꾹꾹꾹 눌러서 이렇게 조심해서 신으시면 약간의 부피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두꺼운 양말 밑에다 이렇게 착용하는 거라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일단 발가락이 시렵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양말에 붙이는 핫팩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지리산에 갔을 때 발이 시려워서 고생한 건 없었어요. 요거 덕분입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하산할 때까지도 계속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11시간인가 산에 있었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갑인데요. 저도 장갑을 되게 여러 켤레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블랙야크에서 나온 거고, 이것도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고, 이렇게 안에도 기모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되게 끼면 따뜻한데, 이제 겨울철에 강풍이 부는 환경에서는 마찬가지로 손이 너무 시렵죠, 손끝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블랙 다이아몬드의 윈드 후드 소프트쉘 글러브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서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이제 손에 장갑을 끼고 나서 이제 바람이 불면 손에서도 열이 나지만 그 열이 나봤자 이제 이쪽 사이들로 다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열 손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네 손가락을 감쌀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당히 머리를 잘 썼죠. 그래서 이 정도 해도 굉장히 요 사이에 열 손실을 많이 줄여주니까 방안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재작년에 샀던 건데, 얘는 아넥스 스키 벙어리 장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벙어리 장갑이라는 용어를 안 쓴대죠. 손모아 장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스키 장갑이에요. 이렇게 손목에다 이렇게 착용을 하고 벗었다 끼웠다 하기 쉽도록 이렇게 스키 장갑들의 특징이죠. 근데 얘도 굉장히 따뜻해요. 얘는 안에 손을 넣으면
이 겉에는 이렇게 통으로 돼 있지만 안에는 다 손가락 그 하나씩 다 끼워져요. 예, 그래서 딱 켰을 때 그래도 편안하고요. 좀 이렇게 구부리고 하는 움직임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무지 따뜻해요. 그래서 진짜 강풍이 불 때는 얘를 항상 배낭에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손가락 장갑으로는 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손끝이 시려가지고 그 동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꼭 이런 손모아 장갑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는 손끝이 너무 시려서 겨울 산행을 이렇게 즐겨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알아보다가 이제 이렇게 생긴 장갑을 얼마 전에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잠깐만요. 제가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예, 세이비어 사이클링 발열 장갑이라고 하고요. 세이비어에서 나온 몇 가지 그 제품 라인들이 있는데 아웃도어용이 있고 이거보다 더 이제 혹한기에 사용하는 더 둔탁한 그런 장갑 라인업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안에 발열 선들이 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피가 일단은 좀 큽니다. 그리고 이쪽 손등 부분에도 이제 배터리가 장착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좀 크고요. 그리고 스위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세 가지 모델 중에 그래도 손 움직임이 가장 좀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구입을 했고요. 이 제품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잠깐 배터리를 보여드릴게요. 예, 리튬 폴리머 배터리고요. 7.4V 2200mAh 짜리가 이렇게 양쪽에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예, 배선 연결되는 단자가 있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그런 뭐 C타입이나 이런 호환이 안 돼요. 그게 뭐 기술적인 원인이든 뭐든 간에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 지리산 산행 때 사용해 봤는데 등산할 때는 진짜 손끝 시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얘가 그 세 가지 단계의 온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높은 게 하이. 그래서 이쪽에 빨간색이 들어오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손등 부분을 이렇게 지퍼를 열면 이렇게 배선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빨간색 전원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고 나서 한 2분? 2분 정도 있다가는 이제 자동으로 저단 온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온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그 온도 변화가 되고요. 뭐 직접 이렇게 매뉴얼로 눌러도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제일 그 하이 모드, 미디움 모드, 로우 모드 이렇게 색깔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하이 모드로는 2.5시간, 미디움 모드로는 3.5시간, 또 로우 모드로는 6.5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미디움 모드로 아마 사용했던 것 같은데 한 4시간이 못 가는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그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여손실이 많아지면 그 얘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이제 여손실이 많아지니까 약간 더 그 시간이 줄어드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로우 모드로 해도 충분한데 일단 그 착용해 보니까 막 손이 뜨거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손에서도 열이 나기 때문에 땀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안 벗고 계속 그 끼고 있으니까 약간 땀이 예,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살짝 빼가지고 좀 이렇게 말려주고 그리고 다시 끼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완전 따뜻하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손 저림 있잖아요. 그 손끝이 막 저려가지고 아프고 감각이 없어지고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뜻하다는 느낌은 없지만 손 시려움이나 이런 손 저림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요게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손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엄지하고 이건 뭐죠? 예, 엄지하고 손가락 끝에 보면 살짝 이렇게 가죽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핸드폰을 터치하는데 잘 돼요. 예, 예민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통짜로 뭐 다른 재질이 붙어 있는데 얘는 얇게 이렇게 끄트머리에 가죽으로 돌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탁탁 찍으면 장갑을 안 벗고도 그 핸드폰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됐어요. 그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쪽은 이제 좀 넓습니다. 입구는. 예. 그리고 이제 외관상으로는 약간 이제 시계 차고 이러면 이쪽이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둔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시계를 빼가지고 이제 가슴 있는데 다른 데다 이렇게 달았었어요.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좀 둔탁해 보인다는 거. 근데 이제 손목은 꽉 잡아주고, 예, 되게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배터리가 호환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뭐 8시간, 9시간 하루 산행 정도 동계 하시려면은 배터리가 한 세트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뭐 동계 산행 며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등산할 때 한 세트 사용하고 이제 하산할 때 한 세트 사용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끝이 시려워가지고 등산하기가 겁나시면은 저같이 이런 장비도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소개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전에 지리산 갔다 왔던 그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동계 산행 시의 그 레이어링 시스템에 대해서 좀 느낀 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겨울 산행 시에 굉장히 추운데 그 제때 옷을 벗고 다시 입고 이러는 것들이 그 실상 산행을 하다 보면은 쉽지만은 않아요. 예, 귀찮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땀이 나도 이렇게 가버리곤 하죠. 그리고 배낭 뭐 다시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고 근데 이제 겨울 산행에서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산행 그러면 짐도 많아지고 입었다 벗었다 자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 레이어가 흡수 잘 되는 재질의 옷을 이제 입으셔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중요한 게 미들 레이어 같아요. 미들 레이어가 약간 그 방풍, 보온 이렇게 되는 그런 좋은 것들을 구하셔가지고 입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땀이 막 날 것 같다 할 때는 바로 외투를 벗으셔야 돼요. 그래서 배낭에 넣던가 끼우던가 해서 이제 땀이 날 때 고강도 운동을 하면서 땀이 안 난다는 거는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땀이 납니다. 누구나 땀이 나요. 근데 이제 정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옷이 펑펑 젖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제 그거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운데 땀이 올라오는데 하면은 바로 이제 외투를 벗어서 그 제 체온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살짝 춥죠. 그때는 바람이 휙 불고 그러면 살짝 추워요. 그래도 일단은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버텨냅니다. 그걸. 몸에서 열이 나니까요. 그래서 땀 나는 걸 최소화하는 게 겨울 산행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쉴 때, 이럴 때는 바로 이제 꺼내서 또 입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야지 겨울 산행이
예, 순조롭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도. 그래서 꼭 그 안전하게 겨울 산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